오랜만에 세무사 공부 관련 영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 결과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 지금 귀에 에어팟을 끼고 있는데 이게 노래를 듣고 있어요. 노래를 안 듣고 혼자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몰래 노래를 좀 듣고 있겠습니다. 노래 한번 이해해주세요. 그 합격자 통계를 보면은 세무사 응시 인원이 이번 연도가 제일 많았다고 들어서 엄청 겁을 먹었었거든요. 이번에 응시하신 분이 한 7,000명 정도 되시는데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의 세무사 유예 결과는 우선 합격했습니다. 점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점수는 회계학 1부 100점, 회계학 2부 108점, 세법학 1부 120점, 세법학 2부 106점. 그래서 총 434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1차 공부를 할 때는 관련 영상을 밑에 찍어두었기 때문에 제 채널 밑에 한번 보시면은 1차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차 관련 내용은 말을 생략하고 바로 2차 유예 기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유예 직전, 그 동차라고 하죠. 3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이 3개월 동안 저는 사실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1차 공부가 끝나고 3개월 정도 그냥 놀았습니다. 보통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1차 시험을 본 거 자체로도 힘들었고 그냥 너무 대견했어요. 제가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한 거는 있긴 해요. 왜냐면 재무에게 24년도 거 연습서를 구매해서 풀려고 했고 왜냐면 재무회계를 1차 공부할 때 버린 내용이 많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강의를 보충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재무회계 연습서 1회독 그리고 세법학 정병창 강사님의 스터디 가이드 강의만 수강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동차 결과는 정말 처참하게 받았는데 회계학 1부는 무려 빵점을 맞고 나왔어요. 심각했죠. 그리고 회계학 2부도 점수 진짜 낮게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후회 없이 그냥 안녕 동차는 보내고 이제 유예를 9월부터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재무회계랑 9월부터 11월까지는 뭐 강의가 올라오는 게 없고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뭔가 방치된 느낌이 드는 시기예요. 이때는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1월부터 그 세법학의 무수히 많은 강의들과 유예 2순환, 3순환 이런 식으로 우리 경영에서 그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계학 1부와 2부를 잡으셔야 됩니다. 회계학 1부, 2부 강의, 연습서 강의가 미리 올라와 있으니까 연습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문제 푸는 스킬을 빠르게 그때 익혀놔야 해요. 먼저 저는 재무회계는 김한솔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수강했는데 24년 연습서를 당시에 구매해서 25년도 연습서가 강의 나오기 전에 한 3, 4회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강의가 나왔을 때는 또 연습서랑 강의를 같이 구매해서 같이 수강하고 연습서 회독을 계속 했는데요. 요거는 모르는 내용은 체크를 해가지고 엄청 많이 풀면서 이렇게 체크했고 또 풀이 과정 중에서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다 여기에 잘 보이게 표시를 자주 했던 편이어가지고 11월에 세법학 강의가 나오기 전에는 회계학 1부든 회계학 2부든 하루에 한 챕터 이상씩 풀려고 했어요. 동차 때 안 했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 이상씩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연습서 해독을 하다 보면은 유예 2순환, 3순환이 오니까 그때 연습서 해독을 열심히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가관리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가관리 회계는 저는 임세진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고 24년도에는 24년 연습서를 구매해서 원가관리 회계는 강의는 수강하지 않고 연습서만 계속 해독을 했어요. 24년도 연습서는 보니까 한 4회독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필수 문제가 있어요. 필수 문제에 동그라미를 쳐서 필수 문제 위주로 풀려고 했고, 근데 버리는 거는 없이 그냥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5년도에 이제 강의가 올라오면서 연습서가 나와서 이거를 구매해서 열심히 또 풀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도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유예 2순환, 3순환 때 자기 실력을 검증받을 실력까지 향상을 시켜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이제 회계학 2부도 셰프학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그 1차 때 공부하셨던 거 중에 이제 2차에도 나오는 주제들이 엄청 많아요. 합병이나 연결, 뭐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런 것들을 이때 잡으셔야 돼요. 이게 24년도 버전 책 중에 하나고 이게 25년도 책 중에 하나인데, 24년도 교재를 구매하면서 이때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모르는 개념들을 확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에 들어가는 개념이 진짜 많거든요. 문제 개념 하나가 헷갈리면은 그거를 또 잡아야 되고, 새로운 개념도 확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시기여서 하다가 25년도에는 이제 또 강의랑 연습서가 새로 또 출시가 되면 그거를 또 구매해서 강경태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버릴 수 없는 이 써머리는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위치는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써머리를 계속 이렇게 보진 않고 저는 따로 제가 노트를 만들었던 게 있어서 그 노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 풀기 한 5분 전에 한 번 쓱 보고 오늘 풀 파트 쓱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계속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휘발성이 정말 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이제 11월부터는 유예 2순환이 시작되면서 그 세법학에 대한 강의가 올라와요. 근데 유예 1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정병찬 선생님이 뭐 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안 했고, 유예 2순환 때 이제 모의고사랑 세법학을 빠르게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부터 강의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집니다. 모의고사 하기도 바쁜데 세법학을 개념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세무사의 꽃은 세법학이 정말 맞다는 거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법이 일단 8가지나 되고 이 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한 권이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으로 가위로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고, 이때 근데 강의를 나가신 만큼 토요일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는 식으로 유예 순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수강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고 오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이때 진짜 시간 빨리 가니까 이전에 회계학 1부랑 2부 무조건 끝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세법학을 저는 이렇게 많은 양을 다 들고 가서 그 시험지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중에서 내가 아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문제 쓰지? 너무 당황을 했었던 강사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그냥 아이패드로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짧게라도 그냥 요약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들고 가서 모의고사 가서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이랑 배웠던 판례들이랑 이렇게 끼워 넣는 식으로 쓰는 요령에 대해서 터득을 했던 게 유예 2순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예 2순환이 끝나면 유예 3순환이 시작돼요. 그때는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전 범위를 보는 시험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때는 슬슬 자기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유예 3순환 때 범위가 넓어져요. 유예 2순환 때는 요만큼씩 볼게, 준비해와 이런 거였으면 이제 이만큼 준비됐지? 이거 볼게 전범위 됐지? 볼게. 이때는 일단 또 회계학 1부, 2부는 버리지 않고 연습서 계속 해독하셨으면 좋겠고, 세법학 1부, 2부는 이때 스터디 가이드 특강이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건데 요 책 진짜 닳도록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마지막에 될수록 인덱스 붙이는 양이 너무 많아질까봐 걱정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새까매지도록 매일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형광펜을 또 엄청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책이 찢어지진 않을까봐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3순환 때는 정병찬 선생님께서 그 강의를 올려주실 때 이 세법학 스터디 가이드랑 같이 페이지를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하고, 또 문제지랑 정답지가 따로 있는데 그 정답지에 있는 판례 문구나 그런 거를 따로 노트에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양이 많으니까 그 종이를 따로 형광펜 그어서 정리하고, 그 시험지, 모의고사 시험지들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예 2순환, 3순환이 한 총 합치면 6개월 되나? 5, 6개월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보신 모의고사 문제집들은 전부 버리시지 마시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이나 2주 전, 최소 2주 전까지는 다시 회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토요일에 모의고사 시험을 보러 갔다가 일요일에는 아예 하루 통으로 쉬고 월요일에는 오답하고 세법학 암기하고 화수목금은 또 모의고사를 위한 준비 겸 연습서 회독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그동안 썼던 연습장들인데 요것들은 한번 볼까요? 그냥 풀고 틀린 거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막 1000단위, 1000만원 단위 이런 거 쓰시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자신한테 편하신 방법으로 연습을 모의고사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예 2순환, 3순환이 끝나고 나면 한 달도 안 되게 시간이 남아요. 이때 이제 기출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저는 이런 재무회계 파이널 교재들을 구매해서 풀었는데, 요거는 김한솔 선생님 거, 요거는 김기동 선생님 거예요. 요거 두 개를 풀었어요. 풀면서 시간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가관리회계도 홍상현 선생님께서 내신 한 20 몇 개 회차로 구성된 원가관리회계 문제집을 풀었고요. 그것도 한 2, 3회독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회계는 주민규 선생님께서 파이널로 올려주시는 그 교재를 구매해서 혼자서 한 2회독 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지만 내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더 열심히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법학은 스터디 가이드를 이용해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네, 그렇게 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서 모든 거를 쏟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뒤죽박죽 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모르겠는 내용이 있거나 사소하게 뭐 궁금한 게 있으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빠르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 합격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안녕.